다음은 900일 만에 바깥으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술 받았다고 기사가 조금 전에 나갔던데 말이죠. 어떤 수술 받은 겁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송모병원에서 수술이 다 끝나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왼쪽 어깨에 그 힘줄이 인대가 파열이 됐고 염증이 심해서 오전 8시 20분에 입실을 해가지고 9시 27분에 수술을 시작했고요. 10시 반, 거의 1시간 만에 수술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회복 시간을 거쳐서 12시 반에 다시 입원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은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50견이라고 하죠. 유착성 관절 낭염, 힘줄 한 곳이 파열되고 그리고 동결견이라고 해서 어깨의 근육이 이제 뭉치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힘줄을 봉합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 성모병원의 브리핑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할까요? 힘줄 파열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지만 후에 재활 치료나 이런 것이 중요해서 구치소 직원분들과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그쪽 사정이 제가 1년 정도 보존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소견서도 쓰고 제 의견을 개진했지만 또 그쪽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완이나 원칙이 있는 거니까 또 특혜를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가 봐서 크게 문제가 없을 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간은 한 2, 3개월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2, 3개월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서울 성모병원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두세 달 동안 치료를 받는다.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벌써 성모병원에 몰려가서 연일 큰 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연호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빨리 쾌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직 대통령 탄핵됐지만은 하여튼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고 구속되면서 단 한 번도 국민을 향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80%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그것을 자꾸만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고 이 부분 속에서 무엇인가 자신은 하나도 잘못이 없고 자기 때문에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는 굉장히 좀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이렇게까지 상황에 대한 보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보수에 대해서 보수 계멸이 온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과 최소한의 미안함, 최소한의 이러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참 놀랍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건강상에서 좀 문제가 발생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그 부분은 이제 잘 치유를 받으시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신 다음에 정말 왜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제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그동안 4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한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 좀 박근혜 대통령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한 번도 탄핵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네. 그 부분은 정말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런 뉴스 하나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을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상황이다. 이것 자체가 또 현실 정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내년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당장 저 부분 가지고 영향이 끼치지는 않겠습니다만 형 집행정지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불허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다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화당하고 또 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의 변수로서 계속 작동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과 좀 덧붙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만 아까 제가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예. 뭔가 어제 탄핵에 대한 거, 보수가 괴멸된 것에 대한 입장 그리고 반성 사과가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워낙 제1야당이 그러니까 지지를 못 받으니까 우리 정치가 점점 이 헝클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변수로 떠오르면은
정말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에 사실 승복 안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합리적 보수나 중도층들이 민주당에서 이탈한다 하더라도 한국당 지지로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 대표도 마찬가지고 박재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좀 해라. 역사적인 인식을. 예.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뭐 몇 시간 지나고, 그러니까 저녁 때 돼가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어떤 때는 밀렸던 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자꾸 밀리면은 뭐 한도 없기 때문에 되게 휴일도 그렇게 보내는 때가 많은데, 이제 그날은 마침 그 일정이 이제 비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원, 외부 병원 입원,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참 많아요. 불과 얼마 전에 형집행정지, 이틀 전인가요? 형집행정지 불허한다고 해놓고서 네. 외부 병원에 입원을 허락했다. 법무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궁금하고요. 형 집행정지는 검찰이 예, 소관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외부 병원 입원은 뭐 수감자니까 수감자에 달리는 법무부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가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뭐 2017년 3월 31일에 수감이 됐는데, 그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그 뭐 재임 시에도 허리라든가 뭐 디스크 이런 게 이 고질병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감된 이후에도 2017년 8월 그리고 11월 2018년 5월 뭐 이런 허리 통증 때문에 외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요. 올해 4월에 처음으로 이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했을 때도 건강상의 이유였고, 지난 5일에 다시 그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해서 이번에도 이제 두 번째도 불허가 됐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 건강이 계속 구치소에서 계속 악화가 되면 이게 그 사실 수감자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 집행 정지를 이 검찰과 법무부가 사실은 뭐 다른 주체 같긴 하지만은 뭐 법무부가 지금 검찰을 지휘 관리하는 그런 부처인데 말이죠.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형 집행 정지를 검찰이 불허하고 이틀 만에 법무부는 외부 병원에 나가서 그러면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으십시오,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의 검찰 법무부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엄격하게는 엄밀하게는 형 집행 정지 허락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고, 외부 병원에 나가서 치료받고 입원하는 결정은 법무부 교정국에서 한다. 뭐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께 말씀을 지난 드리겠습니다. 7일 날 예. 결정이 법무부가 예. 결정을 했죠. 그렇게 보면 조국 장관이 취임하기 직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하나하나가 어떤 기사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변호인 유일하게 그 변호인 통해서 유영하 변호사 통해 갖고 예. 유일하게 유영하 변호사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짜 의중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를 않으니까 알 네.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유 변호사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달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변수는 저는 계속될 것 같아요. 총선 때까지.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될 것 같고, 보수 대통합과도 연관될 것 같고, 황 대표의 입지와도 관련이 될 것 같고 말이죠. 이게 지금 이른바 반조국 연대와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정치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저 외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 기간은 그 수감 기간에 포함이 됩니까? 제외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감 기간이 포함이 되죠. 수감 기간에 예, 포함이 되고요. 됩니까?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도 외부인 접견은 구치소에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낮 시간에 이 변호인에 한해서 접견이 가능하고요. 외부인 접견은 변호인 외에 외부인 접견은 한 달에 4차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 군인들은 제 기억에
영창을 간다거나 그러면은 그 기간은 그때 좀 빼죠. 제외를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는 좀 안 돼요. 저는 예.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엉뚱한 메시지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처럼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한국 정치에 엄청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언론이라는 쪽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해주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 건 안 된다 하더라도 누가 모든 것을 독점해서 그러한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쏠림 현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네. 그 돈은 누가 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냅니까? 본인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에 수준이요. 예. 그러니까 치료의 수준이 예. 일반 병실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료와 일반적인 수준의 병실인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입원해 있는 곳은 VIP 병실이거든요.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진. 그러니까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비용이 나올 텐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예, 성모병원 홍보팀장이 병원비 부담은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또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제 한 층을 통째로 비워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비용까지 그렇습니다. 그 옆에 병실이 다 차 있을 때를 상정해서 그 비용까지 내야 되는 건지 뭐 비용까지는 이거는 좀 부담 봐야 될 것 어렵죠. 같긴 네.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예,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